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채무자의 자료 제출 목록, 이제 최근 완성된 14종,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산 채무자들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는데요. 그 제출 목록, 확정된 14종 제출 목록,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서류 제출 목록이 갖는 의미와 향후 조사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사의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목록이라 그래서 나와 있죠. 보이시죠? 채무자. 이제 뭐 이걸 제출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것은 전체, 그 본인 외에는 일부만, 뒷부분은 표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자, 1번은 뭡니까? 이거는 기존에도 나와 있죠.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내라. 가족들 다 나오는 걸 내라는 얘기죠.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자라든가 이혼일자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내역 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을 이제 포함한 것을 내라. 최근에 이제 주거는 10년치를 조사하기 때문에 초본은 뭐 과거 주소 다 나온 거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셔야 합니다. 4번.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본은 같은 동거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지만 뭐 예전에도 많이 냈는데 일단 의무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5번.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뭐 예전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기간을 5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전국적 관할 단위로 다 발급을 해서 내라. 6번.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등록원부, 가불구 포함 및 시가증명자료. 시가증명자료는 뭐 SK엔카라든가 인터넷 시세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7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대부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마 많이 안 내실 거예요. 11번. 8번.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이거는 생명보험협회, 그다음에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되는 걸 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것만 내시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로 돼 있는 것 중에서는 보험계약 가입 내역 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해지 환급금 내역을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번.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의 사실 증명. 쭉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꺽쇠로 해서 이거 8개 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그 다음에 7번은 부가세 면세사업 증명. 이건 부가세 면세사업자만 발급받겠죠. 5번은 표준 재무제표 증명. 10번.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의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이거는 공과금 통신료 카드 사용, 급여 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가족 명의로 거래했다면 그걸 내라. 거의 뭐 기대 가능성이 없죠. 11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불능 시점이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및 사건 수불 내역서. 이 11번이 이제 아주 향후에 엑기스죠. 여러분들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년 내에 통장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아는데 예를 들어 지급불능 시점이 2016년이에요. 그럼 그때 뭔가 집이 팔렸다든지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했을 때는 11번에 의해서 그때의 그 금융거래 내역서를 관제인이
싹 가져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편파 변제 같은 게 또 우연찮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12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반환 예상을 알 수 있는 자료. 계약서 사본 내란 얘기입니다. 13번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조정화해가 성립된 그 조서 또는 협의혼 이사의 확인서의 등본. 여기는 이제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라는 겁니다. 14번 수입에 관한 자료. 수입에 관한 자료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세무서 사실증명은 자영업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자영업에 관한 자영업자냐 근로자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 수입이 있는 경우는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성 4번, 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은 수급증명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뭘 내야 될까요? 소득금액 증명서 내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없는 걸로 나오겠죠. 예. 그러면 자영수입도 없고 근로수입도 없다. 뭐 수입이 없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4가지만 딱 내면 되는데 그러면 관제인이 이것만 조사를 하냐? 그런 건 아니죠. 관제인 입장에서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게 몇 건 올 텐데 채무자를 이제 면담을 하죠. 면담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는지 물어봅니다. 바로. 파산 면책은 대부분 어린 분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죠. 있긴 있지만 의정부의 최성문 변호사는 중3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선일보 중3 파산이라고 딱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그 기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뭐 그런 아주 진짜 뭐 100만 건 중에 한 건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30대에도 조금 있죠. 있기는. 20대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4050입니다. 4050, 6070. 60부터는 이제 좀 황혼 파산이죠. 되게 경제적 활동을 30대부터 이제 시동을 해서 40대, 50대에 왕창 하다가 이제 이때 망하는 거죠. 뭐 아니면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엎어지거나 했을 때 인생의 어떤 가장 큰 부침이 많은 시기죠. 이때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파산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부모님들은 대부분 4050의 부모님들은 70에서 80 정도 세대별로 그쵸? 나이가 그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속이 문제가 되죠. 대한민국에서. 상속을 조사할 겁니다. 저는 조사합니다. 상속. 아버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과거 10년, 뭐 10년 이전 거도 미등기 상속 재산도 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채무자들은 망인에 10년 내면 주민등록 초본, 말수자 초본, 그 다음에 망인의 지적전산 자료, 그 다음에 망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이 어떻게 처분됐는지 알 수 있는 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물론 이걸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미등기 상속재산은 채무자가 부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망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상속 지분을 갖고 있죠. 그 때문에 그거는 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처분했는지는 채무자의 자유인데 그때 만약에 채무자가 부채가 없거나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했다. 그럼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채무초과 지급불능 상태가 또 쟁점이 돼요. 그래서 지급불능 상태는 망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상속협의 분할에서 어떤 채무초과 시점을 그 부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기준이고 미등기일 때는 그 부채 초과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상속 여부는 다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 1년만 딸랑 냅니다. 관지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직업, 신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과거의 재산 정도, 이 정도 1년 그냥 뭐 평범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응? 그러면 이때는 뭔가 안 내고 있는, 안 냈을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있죠. 통장을 선별해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비 통장으로 진짜 생활비만 쓰지, 거기서 뭐 수천만 원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거는 다른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 계좌는 안 내면 이건 나는 그거 쓴 적 없다. 생활비만 내. 어떻게 검증할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그 한 게 있죠. 페이인포 정보, 금융정보, 파산과 금융정보, 가로 열고 페이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뭔가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 알 겁니다.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를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런 감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 한 몇 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은닉하거나 수입을 좀 감추고 싶어서 내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아주 기본 계좌만 낸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서는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를 요구하는 분들이 제가 보면 한 4, 50%는 될 것 같아요. 11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11번은 이제 과거에 처분한 재산의 어떤 검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부인 청구가 나오고 은닉 여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꼭 한 두세 건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임대차 계약서도 뭐 최근 거는 얼마 없죠. 3천에 50, 3천에 30 한가 안 하죠. 근데 과거를 쭉 보니까 과거에 좀 집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았대. 집을 팔고 현재 세를 살아요. 근데 집을 판 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돈이 비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억 집을 팔고 은행 융자 3천을 갚고 7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에 월세 30을 살고 있어요. 나머지 5천만 원 어디 갔을까? 의문이 들죠. 그 기간도 얼마 안 돼. 예를 들어서 한 2년 빼냐 안 돼. 그 사이에 무슨 크게 사업을 한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든지 누굴 꿔줬든지 돈이 이동이 됐죠. 그때 혹시 뭐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을지 결혼할 때 준 2, 3천 정도는 넘어가야 되죠. 근데 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만약에 자녀 명의로 좀 옮겨놨다.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발급받아 오르게 하면 되죠. 보증금이 추이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12번에서는 이제 또 요구할 겁니다. 관제인이. 저는 요구할 거예요. 다른 관제인은 뭐 안 하더라도 저는 요구할 겁니다. 13번은 이제 뭐 하시면 되고. 13번은 이제 재산분할을 청구를 했는데 2년이 안 지난 경우에 관제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14번 수입에 관한 자료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 14번만 14가지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14가지를 보완하는 관제인의 어떤 조사 노하우라든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그동안 확립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4가지로 퉁치는 게 아닙니다. 14가지 이외에 다양한 어떤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제도가 변한 건 아니에요. 14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요거만 내고 일단 들어와란 얘기지 실제 들어왔을 때 요거만 보고서 면책을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가지를 기본적으로 내면서 파산 면책 절차를 시작을 하겠다. 다만 관제인이 조사하는 거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이것만 내고도 면책을 받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50%는 돼요. 이것만 보고 더 이상 조사를 할지 안 할지 조사가 무의미한다. 추가 조사가 무의미한 분들 일단 빨리 걸러내는 데는 14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은 14가지 외에 조금 더 서류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25%는 이거 외에 가족 거도 가족에 관한 것도 다 조사해야 되고, 또 특별히 뭐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인터넷도 조사해야 되고, 구글링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거래처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 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비슷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시약이죠, 시약. 14가지. 이걸 놓고 기본적인 건 걸러내고, 이제 추가 조사할 건지, 이런 부분을 추가 실험을 할 건지, 점점점 고차원적인 어떤 조사를 할 것인지를 이제 범위를 확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4가지지만 이거의 다는 아니다.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파산 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